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블랙록이 단기적으로 미국 국채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코트 채권 전략가는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졌다면서 금리 하락세가 좀 과도함으로 단기적으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하락 베팅을 좀 자제하라고 조언을 한 상황인데요. 미국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서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면서 시장의 반응이 좀 과도하게 비둘기파적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분간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하겠지만 연준의 다음 금리 인상이 좀 생각이 된다면서 투자자들도 연준처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티 전략가는 시장이 유럽 경제 지표에 좀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라면서도 미국 국채 금리를 내리막으로 좀 이끌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사이클 막바지를 맞이해서 둔화는 하고 있으나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이어 좀 기술적인 요인도 금리 하락을 부추겼다면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의 그침으로 좀 참을성을 가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5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초 수준인 2.4에서 2.6%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미국 국채가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여전히 유용하다면서 위험 자산 약세를 좀 상쇄하기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꽤 좋은 수준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는요, 이번 주 1분기 성장률을 2.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2.1%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매크로 이코노믹스 어드바이저도 최근 추정치였던 2%에서 현재 2.1%로 높인 상황입니다. 실시간 GDP 전망치는 좀 변동성이 크다고 해도 이 수치를 본다면 경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잘 되고 있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틸북이라고 아시나요? 미국 연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경제 전망치가 미국 월스트리트 등 이제 민간 기관의 전망치보다 더 정확하지만 일반에 공개가 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면서 미국 마켓워치가 좀 보도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파스칼 폴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소수 정예 이코노미스트를 좀 두고 있는데 이들이 6주마다 FOMC를 위해서 경제 전망을 작성하게 된다면서 이른바 틸북이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가 민간 전망치보다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전망치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연준이 경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연준은 민간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피하고자 경제 전망치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틸북은 작성 이후 한 5년간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 부채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루스킨 셰프앤어소시에이츠의 이코노미스트는요, 포브스를 통해 투자자는 채권 비중을 키워야 한다면서 조만간 또 다른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업 부채가 역대 최대치로 급증한 상황에서 연준이 너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섰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 비금융 기업 부채는 지난해 11월 현재 9조 달러 이상으로 GDP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 속에 많은 기업이 좀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통화 긴축까지 더해지면 수개월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좀 연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감소 이후에 2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는 월가의 많은 전망과는 좀 달리 모건 스탠리는 전면적인 어닝 리세션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는 2개 분기나 그 이상 동안 실적 성장이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거나 정체가 될 것이라면서 기술적인 어닝 리세션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S&P 500 기업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은 기존 예상치인 4% 감소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추정치를 웃돈다고 해도 실적 성장률이 이제 플러스로 끌어올릴 만큼 큰 상해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업종 실적을 좀 봤었을 때 4분기보다 1분기가 훨씬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작년 말 이후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지만 달러화는 좀처럼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매체는 미국 증시와 달러 엔 환율이 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올해 증시 오름세는 이제 달러 엔 환율이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올해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15% 뛰었으나 달러 엔 환율은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은요. 아마존 주식이 오늘 2021년까지 30% 이상 충분히 뛸 여력이 있다라고 소시에테 제네랄이 전망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2,370달러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아마존의 좀 견고한 수익성과 마진 잠재력을 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미 지난해 12월 저점에서 36%가량 뛴 상태이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에 투자하기에도 좀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아마존이 좀 보인 두드러진 진전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점이라면서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터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특히 그렇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스케일도 더 커지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항공산업 보조금을 문제 삼으면서 EU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키로 하자 EU도 보복 관세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U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지급한 보조금으로 미국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좀 과장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독자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입은 연간 피해 규모가 112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12억 달러어치의 EU산 수입품에 보복 대응하도록 당국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EU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항공사 보잉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요, MUFG의 소식인데요. EU가 영국의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파운드화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U가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정부가 즉각적인 노딜 브렉시트 위험에 직면해서 압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U는 오는 10일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요,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향후 5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큰 성장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랙록은 중국 시장 내에서 존재감을 좀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인데요. 향후 5년간 자산 성장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특히 중국을 꼽은 상태입니다. 핑크 회장은요, 사업 지배 지분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과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두 나라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작년 9월부터 첫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두 나라는요, 한국과 대만을 가리키는데요. 반도체 부분이 지난 몇 달 전 세계적으로 좀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한국과 대만에서는 지난달 좀 안정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아시아 전체의 한 48%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요, 리비아 생산 차질 우려 및 미국의 이런 압박 여파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WTI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리비아와 이란의 산유국 관련 정세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비아의 내전 관련 긴장이 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리비아 주둔 병력을 일시적으로 좀 철수하면서 불안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에 대한 좀 미국의 압박 강화도 유가의 상승 요인인데요.
미국은 이날 이란 정예군인 이제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다른 나라의 군대 등 이제 공식적인 조직을 테러 단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이 처음인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연장과 관련해서 적당한 때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미국이 현재 8개국 적용하고 있는 이란 원유 수입 제재 이제 면제 국가나 면제 국가의 수입 한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는데요. 이 8개 국가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리비아의 불안 심화로 유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이 면제 종료 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 소식입니다. 뉴욕 금 가격이 달러화 약세에 따라서 이제 좀 0.5% 상승을 해서 1,300달러 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현재 IC 달러 지수가 0.36% 내린 97.03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달러 지수가 이제 몇 주간 최고치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에 힘입어서 좀 금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 자산 선호도가 좀 소폭 낮아졌고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금값을 이제 1,300달러 위로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1,290달러 선에서 상당한 지지가 나오고 있다면서 금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연준 의사록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한 것으로 나온다면 달러는 더욱 약세를 보일 것이고 금값 상승을 좀 도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금값에 있어서 와일드카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면서 만약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증시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금에 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또 이제 외신 소식들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입니다. 네, 속보 기사인데요. 이제 IMF가 2019년의 성장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요, 이제 또 무역 긴장과 또 연준의 이제 통화 긴축 정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좀 주목해야 할 점은 2020년의 성장치는 또 3.6%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나프타를 좀 나가는 대신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좀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의회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또 남아 있죠. 그래서 좀 무역 긴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좀 경제 성장에 대해서 봤을 때는요, 이제 노딜 브렉시트라든지 이제 좀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선거와 또 이제 지정학적 긴장이 좀 아시아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좀 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 나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